30쪽에 이제 물질 대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것들이긴 하죠. 예.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요런 애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3대 영양소는. 근데 이 애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에 소화 과정을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되어야 하죠. 그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이고요. 근데 나머지 뭐 비타민이나 뭐 무기염료 이런 거는 소화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자, 포도당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단당류고요.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요 세 개 다 단당류입니다. 근데 포도당 결합해 있으면 엿당이고 포도당 과당이 결합돼 있으면 설탕이고 포도당 갈락토스 결합돼 있으면 이제 젖당 뭐 이렇게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포도당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되고 그런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지 이제 그 흡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그 기관들이고요. 소화관은. 근데 그 소화관 주변에 뭐 침샘이나 소화샘들이 있어요. 예. 뭐 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쓸개나 이제 이건 저장하는 거고 여기 이자 있죠. 이자 있고요. 이런 소화샘들도 같이 소화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분해가 되면은 소장을 통과하면서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이제 수용성인 애들이 흡수가 되고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들은 이제 지용성인 애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거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뭐 그런 거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중에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바이타민 중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뭐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류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중에는 B, 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요런 애들은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죠.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주름진 구조와 융털이 많이 나 있다. 예. 그리고 암죽관은 안쪽이고 모세혈관 바깥쪽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체 교환과 물질의 운반, 호흡이지 호흡. 호흡계를 통해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한다. 그다음에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뭐 물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호흡계고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관직 맨 끝에 보면 폐포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순환계는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이 돌면서 물질들을 운반해 줍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체 교환은 농도 차에 의한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죠.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옆에 거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죠. 소화계 쓰시면 되고, 자,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기관계는 순환계. 운반은 순환계가 해주는 거고,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는 동안 녹말은 아미노산으로, 아니죠, 포도당 바뀌었네요. 예.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 자, 간, 위, 소장, 대장은 모두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이다. 맞네요. 예. 폐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맞죠? 폐에서의 기체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하고의 기체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기관, 뭐 요 기관 세지로 나눠지고 맨 끝에는 폐포로 되어 있다. 예. 아실 것 같고, 폐 정맥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되게 됐네. 폐 동맥은 좀 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야. 정맥혈입니다. 폐 동맥이. 그 다음에 요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폐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맥이니까, 요쪽은 이제 폐정맥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겠죠. 그게 조금 이름이랑 헷갈리는 건데, 이름이 동맥이니까 동맥혈 흐를 것 같지만,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정맥혈은 산소 부족,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겁니다. 이런 것도 아실 것 같고,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저기는 이제 반대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폐 동맥에서 온 그 혈액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산소는 적혈구랑 결합하면서 산소 농도가 더 증가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기억은 다 하시죠. 자,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좌심실이죠. 대동맥을 타고 나가서 온몸으로 돌고 옵니다. 온몸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환하는 방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몸을 돌고 올 때 소장에서 이렇게 오죠. 근데 이게 간을 거쳐서 가는 애들은 요때 포도당이 되게 많아. 포도당이. 왜냐면 이제 소장에서 흡수했을 테니까. 근데 이 모세혈관들은 모여서 간을 거쳤다가 심장으로 가요. 왜냐면 처음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걸 이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간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혈관에서 모인 애들은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고, 암죽간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된 애들은 그냥 심장으로 가요. 간을 거쳐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간을 거쳐가는 혈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몸을 갔다 온 거고, 우심방까지 오면은 이제 온몸 순환이 끝나는 거고,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를 가는 거죠. 폐동맥 거쳐서 폐를 거쳐서 오면은 폐순환이죠. 폐순환. 좌심방까지 오면. 자, 그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 이동하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이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영양분들이. 탄소, 수소, 산소가 세포호흡 결과 생기는 노폐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탄소, 수소가 있으니까. 근데 단백질만 질소 성분이 더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에 추가로 있는 이 질소 성분은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탄수화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지방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가 유독하기 때문에 간으로 이동해서 좀 덜 유독한 요소로 바뀌는 거고, 혈액이 돌다가 요소 성분이 이제 콩팥에서 걸러져서 배설이 되는 거죠. 콩팥에서 걸러져서 배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배설될 때 물도 같이 나가요. 요소랑 물. 근데 물은 숨 쉬면서도 나갑니다. 폐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자, 이산화탄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생기고요. 얘네들은 이제 폐로 운반되어 날숨을 통해 배출되고, 물은 소변으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날숨을 통해서도 나갑니다. 오줌이나 날숨을 통해 배출된다. 암모니아는 유독하기 때문에 간으로 운반되어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다음 콩팥으로 운반되어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거 다 아시죠? 자, 탄수화물과 지방이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만들어지고요. 오줌을 통해 요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관계는 배설계가 되는 거고, 배설계는 이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배설계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물과 암모니아가 있다. 틀리진 않았어. 이제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이 말이 아니구나. 미안해. 잘못 읽었네.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다네요. 그렇죠? 이거 맞죠?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다. 이거 맞고요. 물과 이산화탄소랑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요. 간에서 요소가 생성된다. 틀린 말 아니죠. 요소 만드는 거 맞고. 호흡계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콩즙에 오줌의 요소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 거야.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험해 보는 건데, 자, 물에 불린 콩을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거름막을 걸러서 콩즙을 만든다. 콩즙에 있는 이제 어떤 효소를 얻어낸 거고, 증류수 2% 요소 용액, 오줌을 준비한다. 자, 얘를 증류수. 증류수는 나중에 BT병액 보면은 그냥 BT병액은 노초파로 변하잖아요. 산성일 때 노란색이고, 중성일 때 초록색이고, 염기성일 때 파란색인데, 지금 A는 그냥 초록색이네요. 증류수. 요소 용액은 보니까 연두색이야. 요소 용액은 연두색이야. 연두색. 노란색에 가까운 거죠? 약한 염기겠네. 약한 염기. 약한 염기예요. 오줌도 약한 염기지. 요소가 같이 있어서. 근데 증류수 콩즙은 노란색. 콩즙 자체가 염기성인가? 콩즙 자체가 염기성인가 이게? 노란색이네요. 산성인가 보네. 콩즙 자체가 잠깐. 그 산성이 노란색이죠. 산성, 중성, 염기성인데 요소가 약한 염기일 텐데, 약간 연두색이면은 요소는 원래 염기성인데 오줌이랑 하여튼 연두색으로 나타나졌네요. 하여튼 둘 다 원래는 염기성이거든요. 둘 다 요소랑 오줌이. 근데 하여튼 결과는 이러네.
자, 아무튼 요소 용액이랑 콩즙이랑 섞었더니 푸른색이 됐어요. 오줌이랑 콩즙 섞어도 푸른색이 됐습니다. 원래 요소는 연두색이었는데 콩즙에 의해서 뭔가 분해가 된 거야. 콩즙에 의해서. 왜냐면 그냥 콩즙만 넣으면 노란색이잖아. 만약에 노란색, 연두색 섞는다라고 해서 푸른색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콩즙에 의해서 요소가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야. 푸른색으로. 오줌도 지금 콩즙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 똑같이. 오줌에 주로 요소 성분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콩즙의 효소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애인데 요소를 분해하여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요소의 정체를 알아야겠네. 일단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용액은 콩즙을 넣으면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므로 푸른색을 나타낸다. E와 F 모두 콩즙의 유레이스에 의해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었으므로 푸른색을 나타낸다. 아무튼 뭐 요 실험에는 이제 그 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다. 뭐 요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오줌도 원래 염기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기관계의 통합작용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지 되는 거고요. 자, 소화계와 순환계 영양소를 소화해서 각각의 조직세포로 운반해 주는 거는 순환계고 호흡계에서 산소가 받아들여졌는데 그거를 운반해 주는 것도 순환계고요. 배설해야 될 때 어떤 노폐물을 운반시켜 주는 것도 순환계고. 자, 아무튼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해야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거 써 있는 거고. 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효소인 유레이스가 있고요. 폐는 모모계에 콩팥은 모모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폐는 호흡계, 그 다음에 콩팥은 배설계. 암모니아와 요소는 모두 질소 노폐물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오줌에는 요소가 있다. 맞고요. 자, 뭐 이거 다 보시면 아시죠? 그래도 그렇죠? 이거 뭐 모를 건 아니고. 자, 중학교 때 다 한 거니까.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물질 대사 과정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사성 질환. 흔히 이제 뭐 비만이라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대사성 질환에 속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만약 부족해 그러면은 그 저장을 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당량이 증가되면 나중에 오줌을 통해서 원래는 100% 재흡수 돼야 되는데 재흡수가 안 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고혈압,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혈압이 높다 보니까 뇌혈관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뭐 뇌출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런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로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동맥의 벽이 탄력이 떨어진다. 동맥경화라고 하죠. 동맥경화. 탄력이 떨어집니다. 동맥은 원래 근육질이고요. 탄력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동맥이 딱딱해진다. 딱딱해지면은 그 높은 혈압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그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압도 세지고 그래서 터지는 경우도 있죠. 혈관이. 예,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예, 고지혈증. 이런 게 대사성 질환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사증후군. 증후군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쓰는 용어래. 예.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네. 예.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어디에 아프긴 아픈 거죠. 물질대사 장애로 인해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비만, 이상지혈증 등의 증상이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그 질병이 그 증상이 단일하지 않네요, 진짜.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야 되고, 예방하려면 에너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너무 이제 육식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동맥경화도 많이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쌓이고요. 혈액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지혈증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예, 혈액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혈관벽이 좁아져서. 그러면 이제 혈액이 자꾸 세포들한테 산소랑 이런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세포는 썩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혈관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긁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혈관 벽을 넓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심장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심장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러면 심장이 이렇게 괴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철망 같은 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넓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에너지의 균형. 당연히 균형적으로 식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온 조절, 심장박동, 혈액순환, 호흡운동 이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고, 기초 대사량이 있고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 활동 대사량은 뒤쪽에 있는데 잠깐 요거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모목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한다. 호흡계고. 모모는 노폐물을 배설계로 운반한다. 운반하는 건 순환계고요.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맞죠? 사람에서 물질대사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모두 일컬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맞죠? 대사성 질환에 당뇨병이 있다. 맞습니다. 자, 넘겨서 기초 대사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양이고요. 활동 대사량은 밥 먹기도 많은 에너지를 쓰네. 공부하기, 운동하기 등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활동 대사량.
그 두 개를 합쳐서 1일 대사량이 됩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합쳐서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이 1일 대사량이고요. 1일 대사량은 성별, 나이, 체질,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체중도 유지가 되고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다, 그럼 살이 빠지죠.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으면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체중 감소하고. 근데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으면은 비만의 위험이 있어지는 거죠. 비만과 같은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1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킬로칼로리 단위로 써져 있네. 쌀밥이 300킬로칼로리네요. 짜장면에 그 에너지양 엄청 나네. 짜장면. 된장국도 뭐 이렇고, 짜장면 탕수육이 엄청 살찌네 진짜. 짜장면의 에너지 대사량이 그 열량이 엄청 많습니다. 쌀밥은 한 360, 좀 더 먹었나 보네요. 미역국, 고등어구이, 도라지, 배추김치, 이런 건 아무튼 채소류는 되게 조금이네,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식사를 하시고,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이게 킬로그램당 아워당 킬로칼로리네. 그럼 이거 자기 몸무게랑 뭐 시간 곱하면은 뭐 나올 수는 있겠네요. 잠자는 동안에 1kg당 1시간당 1kcal의 에너지를 쓴다. 잠자고 일어나도 살이 빠져 있더라고. 아무튼 잠자기 전에 몸무게 재보고 잠잔 후에 재보면은 많이 빠져 있어요, 살이. 축구할 때, 식사, TV 시청할 때도 제법 빠지네. TV 시청만 해도 빠지네요. 뇌를 많이 쓰나 보다. 청소, 걷기. 청소랑 걷기랑 똑같네. 청소 열심히 하시면 운동이 되는 거죠. 공부하기가 1.8이네. TV보다는 더 머리 쓰네. 기타 활동 등이 있습니다. 1일 활동 시간, 여기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잠자는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뭐 이런 거 곱해서 다 구할 수 있네요. 철수는 1일 대사량이 2700kcal이고 나머지 다 계산했더니 2717kcal인데, 이거는 그래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는 살 빠질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요거는 뭐 거의 3000분의 10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뭐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균형이 잘 맞춰졌다라고 보셔야죠. 이거는 에너지 균형이 잘 맞춰진 상태입니다. 철수는. 자, 무엇은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다. 총 에너지는 1일 대사량이죠. 1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아니죠. 성별 나이에 상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 근데 자꾸 기초 대사량을 늘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육량 이런 거 늘리면 기초 대사량 자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더 살이 잘 안 찐대요. 근육이나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으면. 기초 대사량은 성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 대사량은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호흡과 같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아니죠. 이건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이고,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남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비만이 될 수 있다. 맞네. 어렵지는 않죠. 여기도 할만한 것 같고요. 35부터 37까지 한번 해보시고, 일단 2점 테스트 답 좀 맞춰 봅시다.
최종 산물이 지금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인데 아무튼 둘 다 있으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A와 B는 단백질이고 지방이고 단백질일 거고 이거 지방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억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니은은 암모니아가 되고 자 그래서 A는 지방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 맞고 암모니아는 질소 노폐물에 해당해요. 요소랑 암모니아 둘 다 질소 노폐물입니다. 5번 답이고 자 A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B는 오줌이 생성되는 거 맞고요. C는 방광 맞네. 다 맞고요. 5번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풀어볼만 하겠네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동맥과 폐동맥 중 하나이고 이거는 이제 보면 알아야지. 폐로 가는데 심장에서 나간다. 이거는 이제 폐동맥이고 기억은 대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대동맥이고 온몸으로 이제 혈액을 보낼 거고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이산화탄소의 양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다. 기억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니까 기억에서가 더 많다. 그렇죠? A에서 요소가 생성된다. 맞아요, 맞아.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 놓습니다. B에서 포도당이 흡수된다. 소장이잖아 그림이 그쵸? 소장이고 흡수되는 거 맞고 요게 이제 간을 거쳐서 이제 저장을 할 거야 포도당을.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셔야 되고요. 자 영양소 뭐 이런 거는 소화계고 자 이거 순환계고 요거는 이제 호흡계고 요거는 배설계겠네. 자 가에서 효소가 작용한다. 뭐 어디든 다 사실 효소가 작용하는 건데 가에서는 소화 효소 말하는 거죠. 소화 효소가 작용할 거고 기관지는 나에 속한다 맞고요. 다는 배설계다 맞고요. 5번 답. 이런 거는 쉬운데 아무튼 쉬운 거는 이제 실수하지 마시고 사람에서 녹말과 단백질이 기억과 니은으로 소화되는 과정이다. 녹말은 이제 최종 포도당까지 소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기억이 포도당, 니은은 세포 호흡에 의해 노폐물 사용되면은 노폐물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맞죠? 자, 1과 2는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맞죠?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대한 ABC의 말. 1일 대사량의 크기는 활동 대사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아니죠. 이거랑 기초 대사량을 더해야지 1일 대사량이 나오죠. 틀렸고 기초 대사량은 생명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다. 맞죠?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으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영양 부족 상태가 된다. 맞죠, 맞죠? 소비를 더 많이 해. 섭취하는 것보다. 그러면 부족하겠지.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 질소 노폐물을 배설한다. 음식물을 부수고 분해하여 이제 하고 영양소를 흡수한다. 소화계.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 순환계가 되고 요소는 기억에 해당한다. 요소는 기억에 해당한다. 질소 노폐물. 위는 A에 속한다. 소화계. O2를 조직세포로 운반한다. 운반하는 거는 순환계의 역할, 특징. 맞네요. 5번. 자, 물질대사인데 이제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게 아니네. 간은 소화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기억은
포도당이고, 자, 세포호흡 결과 열 에너지 이제 노폐물 나오는 건데, 요 이산화탄소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물이네, 물. 오줌을 통해서도 나가죠. 물은 꼭 암모니아가 아니지. 왜냐면 지금 포도당이 지금 세포호흡에 이용됐기 때문에 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물이고요. 가에서 이제 이게 자르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동화작용은 이제 그 더 큰 분자로 만드는 거고요. 방광은 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광 배설계에 속합니다. 속하죠? 속합니다. 그렇죠? 5번. 그 다음에 9번에 간, 소장, 이자, B가 이자고 A는 간. B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맞아요.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자에서 나와서 표적 세포는 이제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오는 거야. 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자에서 분비돼서 표적 기관으로 이동을 하죠. 표적 기관이 간이야, 간. C에서 아미노산이 흡수가 된다. 소장에서 아미노산 흡수되는 거 맞죠? 5번 답이고요. 그렇죠? 자, 세 가지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호흡계랑 배설계인데 이제 A가 호흡계고요.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배설계고요. 순환계는 심장이니까 기억은 심장. 배설계는 콩팥. A에서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A 맞네. A 소흡계에서 흡수되는 거 맞고요. B는 오줌이 생성되는 거 맞고, 기억은 심장이다. 다 맞네요. 5번 답. 자, 11번에 뭐 세포호흡이 일어나고요. 그 기억이 지방산. 근데 이 그 암모니아 화살표가 좀 이상하네. 그쵸?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암모니아 화살표가. 그러니까 세포 호흡결과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암모니아가 나오려면 이제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지방산은 안 되고요. 간에서 A가 일어난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세포 호흡에는 효소가 이용된다.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4번. 자, 당뇨병에 대한 발표이다.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고요. 당뇨병은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게 아니고 높으면 그렇고, 높을 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것은 당뇨병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맞죠? 인슐린이 있어야지 포도당을 저장을 하는데 포도당을 저장을 못하니까 혈액에 있는 당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 학점 테스트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할 건데 좀 쉬었다가 그 내공 힘을 먼저 하고 숙제를 내줄까? 내공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